재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어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서로 거짓말 후보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여야 간 의혹 제기와 선거 공작 공방도 과열되면서 선거 막판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500명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겼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도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정부는 금요일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공직자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현직 직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였고 개발 정보도 주도적으로 퍼뜨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군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조사 대상자 수천 명을 추렸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4살 김태현으로 경찰은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자체 자문을 내세워 지급해야 하는 돈의 10에서 30% 수준만 지급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험사 설명이 아닌 질병 코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에서 공식 철수합니다. 2000년 초반 초콜릿폰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스마트폰에 한 발 늦게 대응했던 게 치명타가 돼 결국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4월 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네, 앞선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내곡동 땅 의혹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반박 속에 거짓말 공방으로 치달았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진 건 사회자였습니다.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멋쩍은 웃음 속에 어색한 칭찬을 주고받은 것도 잠시. 방송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걸 다 돌파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되시는 그런.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 난타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정책 예산 검증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부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재임 시절에 네. 4조가 늘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2조는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건 적자 지방채를. 거짓말이죠. 7조가 늘었고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20조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감느라고 서울 시민들이 자, 제가 한동안 질문 드리는 굉장히 시간이니까.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보수단체 집회 참여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거든요. 아유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매출이 조국 때문에 화가 난 분들 아닙니까? 두 후보의 거짓말 공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엮어묻는 과정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명박 지금 이 시장과 한 사건의- 세트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자, 시장이었고.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지금 민생하고 민생 관계가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에 오 후보는 무공천 당원 당규를 깨고 후보를 낸 민주당이 거짓말을 했다며 작정하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저 후보의 질문을 존재 드리도록 자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박 후보의 물재생센터와 교통섬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말 대 거짓말로 맞서며 마지막 TV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가 두 후보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내일이면 결정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이른바 셀프 특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도 간 적이 없다는 오 후보 발언이 거짓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봤다는 인근 생태탕 집주인 모자의 증언에 대해서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내곡동 생태탕 얘기를 들으면 과거 대선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처벌받은 김대업이 떠오른다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공방 차례로 보겠습니다. 16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을 하며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연결은 중단하기 바랍니다. 재미나는 골에 범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생태탕집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만에 하나 시장이 된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들도 어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시작은 지역 현안이었지만 상대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 공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운 부산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시작한 토론.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인맥 총동원해서 부산 경제 살리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키워지고 그리고 기업이 오고 그리고 돈이 몰리는 이 삼박자가 맞아서 그동안의 악순환, 산을 선순환으로. 그런데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제와는 상관없는 의혹 공방으로 흘렀습니다. 포문을 연 건 김영춘 후보. 화랑이나 미술관을 빙자해서 신종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 나쁜 말로 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박형준 후보도 공세를 의혹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2억 5천만 원 이 라임 김모로부터 받았다는 게 녹취가 나왔어요. 부산에서도 낙후된 서부산권 발전 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도 결국 의혹 공방이 됐습니다. 유명 작가니까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는 그렇게 해서 게 아니라 유명 작가나 추천할 수 있다는 싶으면 거죠. 절차나 이런 뭐 법 절차 이런 거 다 공직성 무시하고 그분들한테 특혜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본인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김영춘 후보가 자기 형 땅을 구청에 판 거 이거야말로 이해관계에 딱 충돌에 걸리는 문제예요. 그 땅도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어요. 제 케이스는 전혀 제 가족 케이스 전혀 특혜가 없었던 사안이고. TV 토론으로 후보자질을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었던 자리. 치열한 의혹 공방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됐을지 확인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 그리고 봄 같은 일상적인 단어까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인데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서 쓸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가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을 이길 수 있다는 투표 동료 현수막을 내걸려던 국민의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 겁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는 게 특정 정당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뉴스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 봄이 오면 투표하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은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합시다를 연상시키는 투표합시다,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투표의 힘에서부터 일찍 투표하세요, 국민이 이깁니다처럼 숫자 1이나 2가 들어간 문장도 폭넓게 제한됐습니다. 투표 동료 현수막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명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90조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총선 때부터입니다. 당시 동작구 선거에서 민생 파탄을 투표로 막아달라는 야당의 문구는 불허하고 투표로 친일을 청산하자는 여당의 문구는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정당이 쓰는 용어와 비슷한 단어만 나와도 철저히 규제하는 것으로 자체 해석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1100년 전 관시법을 썼던 궁예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선관위의 도를 넘는 판단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일 수. 국회에서 근거가 되는 선거법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행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해석 기준을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선관위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를 만나서 유권자들을 향해 신 후보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거대 양당이 사실상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을 때 청년 여성 후보들이 완주하는 것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낀다며 신지혜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심상정 의원 같은 사람이 선거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정의당은 염치가 없는 발언이라며 거절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 테러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마스크와 신분증 잊지 마시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꼭 잊지 말아야 할 점을 우철이 송재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제인아, 서울시장 투표하고 집에서 쉬어? 아니면 어디 놀러 가? 선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궐선거잖아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정치부 기자가 공휴일 아닌 것도 아직 모르셨어요? 알만도 한데, 으이구. 쉬는 날 투표도 하고 바람도 좀 쐴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번 보궐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이번 선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 아무 투표소가 아니라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 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청소년들도 어엿한 유권자인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지참 가능합니다. 저 선배, 저 사전투표 때도 근무했는데 보궐선거 당일에 잠깐만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바쁜데 투표할 시간 있어? 일이나 해, 일. 시간이 남았구만. 네, 이렇게 투표를 막으면 고용주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보궐선거 당일 모두 근무를 해야 해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에서도 방역은 필수겠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체온 측정과 손소독, 그리고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시고 겹쳐서 기표하거나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YTN 우철이 송재인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일제히 젊음의 거리에서 집중 요새를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영등포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마지막 날 집중 유세는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이어 광화문 일대 거리 인사를 하며 선거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중랑구와 노원구, 강북구 등 상대적 약세 지역에 집중하고 신촌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참석한 집중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평화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선거 운동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 주요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 민심과 정책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공공 분양을, 오세훈 후보는 민간 분양을 내세우면서 수십만 호씩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LH 사태 이후 이를 검증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때만 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서는 듯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공공 주도에,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30만 혼이 36만 혼이 하면서 대규모 공급량 계획을 쏟아내는 건 같았습니다.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땅들은 국가 소유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죠. 토지 임대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단 1년 임기의 서울시장에게 가능한 공약일까? 이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때 LH 직원 투기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급 확대의 상징과도 같은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으로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거나 떠넘기기 말라는 등의 상호 비방과 함께 여러 사후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나 공세 전환에 나선 국민의힘이나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더니 검찰 투입, 특검, 국정조사에서 선출직 전원조사로까지 순식간에 사후 대책들이 부풀러졌습니다.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에서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 이런 행태가 정치 혐오를 낳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2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최근 계속된 500명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늘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3차 유행을 넘어선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적으로 1.07을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로 이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치명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는 41명 들어 전부 3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변이 감염자 41명은 내국인 26명, 외국인 15명이고 이들 가운데 22명은 국내 감염 사례로 해외 유입 사례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남아공발 변이 감염 사례로는 처음으로 당국의 통제권 바뀐 지역사회 내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직장 가족 관련해서 5명이 남아공 변이로 확인이 되어 남아공 변이의 지역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아공 변이라는 것은
확산 속도도 물론 빠르지만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이 백신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진화 성향으로 생기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멀고도 험난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인천에서는 호프집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교사와 원생도 무더기로 확진도 했습니다. 또 가족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어서 확진 규모가 더 커질까 우려됩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50대 원장은 밤사이 갑작스런 호흡기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아 PCR 검사를 받았으나 새벽 1시쯤 숨졌고 사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그리고 가족 등 19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건강하셔 보였었는데요. 뉴스 보고 알았어 좀 전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애기들 지금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근 호프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호프집에서만 지난달 28일부터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31일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모두 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식점과 노래방이 밀집한 동춘동 일대에 대한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주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가족 등 220명에 대한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초긴장 상태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 어린이집 교사 가운데 A씨 등 3명은 지난달 23일 방문했던 연수구 호프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방역당국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알렸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A씨 등은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젯밤 서울 강남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는데요.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대장 작성도 미흡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흥업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시에서 왔는데 좀 확인 좀 받아야 되는데 책임자 혹시 없으세요? 유흥시설은 수기명부가 금지되고 QR코드를 통한 전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루 3번 이상 환기와 소독은 물론 종사자 발열관리 대장 작성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검에 나서자마자 위반 사항이 곳곳에서 적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QR코드 확인하면서 이 업장에 누가 왔는지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체크 안 해요? 입장하시는 분들? 이거 하잖아요. 그거는 온도 체크죠. 하는데 손님이 있어요. 10시 끝나는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소독 환기대장에서 환기대장을 3회 이상 해야 되는데 2회 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 인원 가능 게시도 인원도 잘못 산정해갖고 지금 표시해 놓으신. 계도 기간 종료로 어제부터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업주에게는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 수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중 한 개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서울시는 오는 2주 동안 서울 지역 유흥시설 4,200여 곳에 대해서 합동 전수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고발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30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15명보다 15명 많습니다. 수도권이 264명, 비수도권이 166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500명대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오는 금요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주점과 요양시설,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역학조사로 전파자를 찾아내 격리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젊은 층이 최근 재확산을 주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세대인 청소년들의 스포츠와 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하루 400만 명을 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 확충과 동네 약국들이 동원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억 600만 명이 한 차례 맞았고 두 차례 접종을 끝낸 경우도 6,100만 명으로 전체의 18%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거의 이뤄진 6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병원 입원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고 문을 연 학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cording to CDC guidance, these activities should be limited. 대응팀은 CDC 지침에 어긋나는 단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war against COVID-19 is far from over, far from won. The worst thing we could do right now would be to mistake progress for victory. 바이러스 확산은 계절과도 무관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might remember a year ago, or a little bit more than a year ago, when we were looking for the summer to rescue us from surges. It was in fact the opposite. We saw some substantial surges in the summer.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여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이 하루 100만 명을 넘는 날이 25일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방역 조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관리들이 투표를 통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으며 수일 내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쉬 교수는 그러나 실내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를 내놓은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대국민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하는 484만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속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해 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도 백신을 접종받고 항체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s ist ja in ganz Deutschland seit Anfang März eine sehr umfassende Testinfrastruktur entstanden, haben sowohl die negativ Getesteten wie die Geimpften dann die gleichen Möglichkeiten.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은 추가적인 진단 검사 결과 없이 상점이나 미용실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수주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심리 분석을 위해서 프로파일러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는 만 24살 남성 김태현입니다. 경찰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40여 분 논의 끝에 바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치밀한 계획 범죄로 3명을 살해했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5만 명 이상 동의한 신상 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구속 뒤 첫 조사에서 경찰은 앞선 2차례 조사에서 나온 진술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캐 물었습니다. 피해자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범행 후 사흘 동안 피해자 집에 계속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거 혹시 꺼내 먹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요. 음식은 아니고요. 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떤 진술은 있었거든요.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전부터 집 근처를 맴돌며 스토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CCTV 40여 일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대면시켜 김태현의 심리 분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3기 신도시 인근 땅 수십 필지를 사들인 혐의로 LH 현직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직원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LH 현직 직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전 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고발한 지 32일 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LH 직원 A씨와 지인 등 모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H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당사자는 LH 과천 의왕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강 사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강 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강 씨보다 반년 먼저인 2017년 3월부터 광명시 노원사동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까지 36명과 함께 22필지에 달하는 땅을 사들였습니다. 관련자 가운데는 다른 LH 직원 3명과 친인척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은 A씨가 개발 정보를 주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명이 14필지를 사들였던 강 씨보다 투기 규모도 더욱 큽니다. A씨가 땅을 산 시기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경찰은 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LH 직원 가운데 A씨를 영장 신청 1호로 택한 이유입니다. A씨를 포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LH 현직 직원은 모두 37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땅 투기 의혹의 다른 축인 공직자 관련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경기도청 간부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를 투기한 혐의로 장모 B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편하게 한 말씀만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선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올해는 이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라인과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정확히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집계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1%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큽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을 일반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걱정 말고
암보험 광고들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가입 권유에는 하나같이 적극적이지만 막상 보험금 줄 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가운데 신경 내분비 종양이 대표적입니다. 판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일반암이 아니라며 지급해야 할 금액의 10에서 30% 수준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험 약관상 암이 아니다. 이거는 암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적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갑상선 전이암 관련 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선 자체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뒤 관련 설명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을 보험 가입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5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 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청구권 소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 리딩방 성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 광고 메시지 발송,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가 무료 오픈 채팅방을 열어 급등 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부활절인 그제 미얀마에서는 최소 5명이 숨져 쿠데타 이후 564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얀마군은 주민들을 밤낮 없이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2살짜리 아기까지 잡아갔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폭발음이 들리더니 사람이 몸을 피하자마자 집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대피하는 주민들 바로 옆에서 폭발이 계속됩니다. 미얀마 소수민족은 군경의 무차별 발포 속에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군경의 차를 자신이 몰던 버스로 막아냈던 운전기사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에 맞아 도로 위에 쓰러진 한 시민. 목격자들은 군경이 피해자의 사진만 찍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부활절이었던 일요일 하루 최소 5명이 숨져 현재까지 564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지 언론 이라와디가 집계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 청소년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차더니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다른 미성년자 2명도 연행해 가면서 계속 머리를 때립니다. 군부의 연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밤 9시 40분쯤 주택가에서 5명이 줄줄이 연행되는가 하면 새벽 3시에 가정집에 들이닥쳐 의사를 폭행한 뒤 잡아갔습니다. 심지어 2살 배기와 4살짜리 아이도 시위 주동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납치해갔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는 현재까지 2,750명이 잡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심지어 팔을 걷어보라 한 뒤 시위대 관련 문신이 있으면 불로 지지고 주택가를 돌며 문을 열라고 소리친 뒤 문이 열릴 때까지 총으로 문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SNS에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은 반쿠데타 거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동영상과 사진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나우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어제 일부 시위대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오성홍기를 불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동영상을 전하면서 중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군사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중국은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곧 발표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일 한중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 재개 구상을 전달했는데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를 마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막판 조율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구상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북 제재도 비핵화 협상 진전과 발맞춰서 적절하게 검토돼야 되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갈지 오랜 시간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태지만 북핵 문제를 고리로 미중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전략적 수준의 경쟁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생각처럼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강화, 중국은 다자주의 공동 수호를 각각 강조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북한이 자위권을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우려도 있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또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방점을 찍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상당히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것이냐.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달 말로 추진되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정책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성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어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확정하되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5일 옐런 장관이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 공식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누적 적자가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던 모바일 사업을 접고 전장 부품 등 미래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LG 휴대전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LG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7월 31일자로 모바일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매각을 포함한 사업 조정 계획을 발표한 뒤 베트남 빈그룹 등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결국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1995년 LG정보통신이 화통 브랜드로 시작한 LG 휴대전화는 피처폰 시대 초콜릿폰과 프라다폰 등으로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한 발 늦게 대응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끝에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가 굳어지고 고급형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LG전자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 전기차 동력 전달 장치 합작법인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출범을 앞둔 LG전자는 자동차 부품과 AI, 로봇 등의 신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모바일 사업부 직원은 다른 사업부로 재배치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휴대폰 사업의 자산과 노하우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LG폰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 체제는 더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은 일부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삼성,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 중고가 시장까지 상품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마 기존 시장의 점유율이 좀 더 늘어나는. LG는 기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유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수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the actor goes to Young-yoon, Minari. 윤여정이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마리아 바칼로바와 올리비아 콜맨, 글렌 클로즈 등과 치열한 경합 끝에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윤여정은 이름이 호명되자 얼마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I don't know how to describe my feelings. I've been recognized by Westerners. It is very, very honored, and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미국 배우 조합상은 영화와 TV에 출연 중인 아카데미 회원 배우들이 동료들에게 주는 상으로 아카데미 수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리 보는 오스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배우조합상 수상자 가운데 오스카 수상에 실패한 배우는 단 한 명뿐입니다. 따라서 윤여정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달 25일 열리는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마리아 바칼로바와 글렌 클로즈,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경쟁을 벌입니다. 윤여정이 만약 수상하게 되면 일본 여배우 우메키 마요시에 이어 64년 만에 아시아계 여배우가 오스카 연기상을 거머쥐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 배우가 한국적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했다라는 것, 윤여정 씨가 보여주는 연기가 언어를 넘어서는 공감대를 확보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연기상에 도전하는 윤여정. 또 연기상을 포함해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가 오스카에서 어떤 기록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어제 열린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은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스티븐 연은 영화 미나리에서 아빠 제이콥 역할을 맡아 이민 가정의 에반을 실감나게 연기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남우주연상은 지난해 8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체드윅 보스만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리를 다친 야생 붉은 여우가 동해안의 한 해변에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네, 사실상 멸종된 우리나라 토종 여우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뾰족한 주둥이에 갈색 털이 풍성한 꼬리, 검은 귀와 발, 동해안 해안 사구에서 포착된 붉은 여우입니다. 잘린 듯한 한쪽 다리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절뚝거립니다. 지친 탓인지 인기척에도 달아나지 않던 여우는 1시간 뒤쯤 해송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왼쪽 발이 끊어져가지고 없더라고요. 토종 붉은 여우는 무분별한 쥐약 살포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춰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게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포착된 여우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토종이거나 방사한 여우가 야생에서 낳은 새끼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토종 복원을 위해 소백산에서 방사한 여우와 달리 목의 위치 추적기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발견된 북미산 여우처럼 누군가 수입해 키우다가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렵 도구에 의한 다리 훼손이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리도 잘려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닐 거예요. 빨리 포획을 해서 어떤 개체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서. 여우 복원 사업을 맡은 국립공원연구원은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배설물과 털 등을 채취해 조사하고
포획철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오늘도 나오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긴 하지만 여전히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따스한 봄볕에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금세 따뜻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나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카디건이나 스카프 등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관령 영하 1.9도, 제천 3.2도, 대구 3.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 등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9도, 대전과 대구 20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 지역은 널성 파도가 104장을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어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서로 거짓말 후보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여야 간 의혹 제기와 선거 공작 공방도 과열되면서 선거 막판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도 500명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겼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도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정부는 금요일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4살 김태현으로 경찰은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19도 등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기질은 비교적 좋겠습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지럽지 않을까요? 여기는 모기가 있지 않을까요? 모기는 물이 있어야 생기거든요. 나무에 모기가 안 생기나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자, 두 분 거기는 잠깐만요. 모기가 네. 있어서 옥상정원을 못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돌파하고 돌파해서 4선 의원까지 하시고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거짓말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말을 계속 바꾸고 질문할 때마다 답이 다르다며 오 후보는 거짓말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며 박 후보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라는 공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입니다. 서민들은 이 말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몰리는구나. 뉴타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원주민 정착률이 얼마가 됐죠? 정비 폐지한다는 기수제 것은, 자체를 네. 폐지하더라도 동의율은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이주 사업이 되지. 네. 어떻게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됐습니다.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이 되겠습니까? 공약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이걸 풀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오세훈 다 시장의 해제가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의 실패였기 잘 때문에 진행되고 있던 걸 박원순 시장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산 진행되던 참사와 사업을 같은 폐지하는데 그러한 동의하는 서울시가 요건을 완화해놨기 때문에 공시계약 지수가 박근혜 정부는 14%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72%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박 후보의 10%만 올리겠다, 9억까지, 9억 이하의 집의 경우에 10%까지만 올리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계산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표에 10%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6월 국회에서 저희 당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하고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을 해서 이것은 개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관적인 계산을 한 것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상대 후보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의 LCT 특혜 분양 의혹과 2012년 성추문 공작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의 해운대 LCT 특혜 분양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 후보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LCT 아파트 2채가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는 관계자의 증언이 TBS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되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영복 회장이 로비에 쓰던 특혜를 주려던 사람에게 쓰려고 관리하던 매물 중 박형준 후보 일가가 2곳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그 2채를 매입해서 40억 상당의 부동산 이익을 챙기게 된 겁니다. 박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 때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공작했다는 의혹도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전 남편이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민주당은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의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 가족이 분양받은 LCT 아파트는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였고 로얄층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추문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여성의 전 남편이 김영춘 후보의 초중학교 친구라며 배후에 김 후보 측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나온 전 남편은 김영춘을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신뢰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혹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유세 현장에서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모든 부산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부산 시민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동백전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의혹은 네거티브 공세라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다 했던 얘기들이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마타도고 전형적인 흑색선전입니다, 여러분. 막바지로 접어든 선거운동.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차상립니다.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그래도 야당은 안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자신감이 붙은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박빙승부가 될 거라며 한층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요새 호응해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야당을 대안으로 보는 상황도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이지만 야당은 투기 세력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겨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우리 국민들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특히 오세훈, 박형준 두 야당 후보는 혹여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당선 무효형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 공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 성패를 논하기엔 복합적이라는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앞에선 부동산 문제에 거듭 고개를 숙이더니 뒤에선 집값 상승 원인을 밖으로 돌리면서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문 아래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을 늘려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뭐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였는지. 야권 단일화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촛불 정신을 배신한 정권에게 때묻지 않고 정의로운 진짜 촛불 정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결국 4.7 재보궐선거 이슈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입니다. 읍소하는 여당과 심판하자는 야당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 결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동료 현수막에서 위선, 무능, 내로남불 표현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과거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가 몰상식, 어거지 결정으로 여당의 선대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여야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중앙선거관리위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이 결국 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권한을 갖다가 시정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지금이라도 이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다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미치는 어떤 어구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단순한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취지인데 내로남불이 사실 내로남불 하면은 국민의힘이 전매 특허죠. 내로남불에. 예, 그걸 갖다 어디에다 얘기를 합니까? 순수하게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게 선관위의 지금 그 발표인.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하루에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업 제한이 없어진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 규모의 40%에 달하는데 완화된 거리 두기 영향이 컸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서 시간 제한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목욕장업이나 이런 데도 뭐 별다른 그런 제한이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 실제로 유흥시설 영업 제한이 풀렸던 충북 청주에서 관련 환자는 20명 넘게 나왔고 부산에서는 누적 환자가 300명을 넘보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자의 진단 지연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기본 방역 수칙이 준수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외에도 전주를 중심으로 특정 교회발 감염이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가 130여 명에 달하고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은 수도권 왕래로 인한 집단 발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출입 명부에 방문자를 모두 기록하게 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한 이유입니다. 방역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게 이제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정부는 300에서 400명대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자 규모만 놓고 보면 이미 2.5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맞춰 단계를 격상할지 오는 금요일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15명보다 15명이 많습니다. 수도권이 264명, 비수도권이 166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을 볼 수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제한적 관람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봄철 이동량이 급증하자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 우려로 통행과 교통이 통제된 서울 여의도 윤중로. 통행이 전면 금지된 지 엿새 만에 사람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추첨된 신청자에 한해 벚꽃길을 거닐 수 있게 하는 제한 관람이 시작돼서입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앞쪽에서 체온 체크 한번 더 하실게요. 별도의 공간에서 입장 전 체온 확인은 필수. 본인 확인을 거쳐 명부 작성까지 해야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봄비 탓에 이렇게 벚꽃잎은 바닥에 떨어져 그야말로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애초 11일까지로 예정됐던 축제 날짜도 오는 7일까지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꽃길을 걷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도된 추첨 관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사전 신청에 3만 5천 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33대 1에 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 걱정도 좀 덜게 되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사진 찍기도 좀 좋더라고요. 거리두기와 그 손소독제 그리고 철저히 지켜주셔서 바라고요. 또 못 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쾌청한 봄 날씨에 벚꽃을 보려는 발길은 여의도뿐 아니라 불광천, 양재천 등 도심공원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과 야외 활동으로 이동량이 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벚꽃놀이 등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휴게소나 터미널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또 자연공원이나 유원지, 관광지는 사전 예약제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월 들어서 생기는 종교 행사와 봄맞이 여행,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위험 증가입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봄철의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이 4차 대유행 기로라고 보는 방역당국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이 봉쇄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상점과 동물원 같은 주요 시설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은 오는 12일부터 비필수 상점과 동물원, 체육관, 미용실 등의 문을 다시 열고 펍과 식당 등의 야외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2단계 봉쇄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직접 펍에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n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영국은 이 같은 상황 호전을 지속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주 2회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검사는 직장이나 지역사회, 학교, 대학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키트를 자택으로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를 대거 확대해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를 걸러내 확산 고리를 끊어낸다는 계획입니다. Please use the free NHS tests, even if you don't feel ill. Because remember, 1 in 3 people with this virus doesn't have any symptoms. 영국 정부는 또 이달부터 바이러스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 축구 경기 등 공공 이벤트에 관람객 입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3,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회차를 맞았으며 500만 명은 2회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봉쇄 조치와 발빠르게 진행한 백신 접종 덕분에 영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한때 7만 명에 육박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5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등교 재개, 6인 이하 실외 모임 및 운동 허용 등의 1단계 완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단계 완화 조치는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해외여행 재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만취한 20대 남성이 서울 시내 병원 앞에서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휴가 나온 육군 소속 현역 일병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짧은 머리를 한 건장한 남성이 권투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더니 서 있던 사람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휘청거리는 남성, 일행이 그러지 말라며 막아서자 일행에게도 주먹질하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려다가 사람들이 뒤를 쫓자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술이 취했더라고요. 보니까 취했네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성 2분을 그냥 가서.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9일 밤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A씨의 묻지마 폭행이 벌어진 한 병원 앞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 함께 술을 마신 일행까지 모두 3명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21살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육군 소속 현역 일병으로 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A씨가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군사경찰대로 인계했습니다. 육군 측은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발적인 상황으로 민간인을 폭행해서 이런 현장 출동한 경찰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휴가 중에 이 같은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사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심리 분석을 위해서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는 만 24살 남성 김태현입니다. 경찰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40여 분 논의 끝에 바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치밀한 계획범죄로 3명을 살해했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5만 명 이상 동의한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구속 뒤 첫 조사에서 경찰은 앞선 2차례 조사에서 나온 진술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캐 물었습니다. 피해자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범행 후 사흘 동안 피해자 집에 계속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거 혹시 꺼내 먹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요. 음식은 아니고요. 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떤 진술은 있었거든요.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전부터 집 근처를 맴돌며 스토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CCTV 40여 일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대면시켜 김태현의 심리 분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대상자를 수천 명으로 추렸습니다. 오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군 부대와 공항 이전 사업 등에서 투기가 있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를 찾기 위해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의 자체 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착수한 국방부. 택지,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국방부 합참, 각군, 국직기관 근무자 가운데 전역자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제외한 수천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화 작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국방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오늘까지 받고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보내오면 투기 혐의자를 추린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분야는 크게 4가지로 군 부대와 군 공항 이전 사업, 기부대 양여 사업,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이며 고시일 기준 5년 전 과거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군인과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군 관계자는 해당 군인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놓고 2차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이사회에서 모바일 사업을 7월 31일에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동안 대응이 미흡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사업을 접기로 한 LG전자가 인력 재배치 작업에 들어갑니다. LG전자는 오늘부터 직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수요를 조사한 뒤 인력 재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는 스마트폰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송구하다면서 사후 서비스를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할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LG가 승리한 ITC 배터리 소송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SK는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업을 철수하겠다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SK가 LG의 배터리 사업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지난 2월. 경쟁사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제안을 해온다면 언제든지 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고객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양측은 한 발자국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고 피해 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이명영 이사는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의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합의금 규모 차이는 수조 원대에 이르고 협상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남은 변수는 ITC 결정이 나온 지 60일 안에 가능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과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에 건너가 설득 작업을 하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SK는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채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익금지 10년 조치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정과 별개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ITC 결정이 최근에 나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된 판정이 나왔지만 이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조치를 번복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SK는 미국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은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해 소송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법을 어긴 혐의로 홈플러스의 지정명령과 과징금 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판촉 행사 166건을 열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에 비용 7억 2천만 원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속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대 명절 띵잔 축제를 앞두고 시위가 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군 수송기 투입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우리 국민 411명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75명이었던 귀국자가 지난달 293명으로 급증했고 이달 첫째 주에만 43명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양곤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뒤 귀국 행렬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미얀마 현지에 아직 3천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이달 말까지 270여 명이 추가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양곤에서는 현지에 뿌리를 둔 자영업 종사자가 많아 귀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위해 임시항공편을 주 3회로 늘렸고 필요시 주 4회로 증편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또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행 철수 권고보다 더 높은 단계인 대피나 여행 금지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24시간 안에 우리 국민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미얀마의 최대 명절인 띵잔 물축제를 전후해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해 귀국을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여정 씨가 이번에는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배우 조합상은 아카데미 수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리 보는 오스카로 알려져서 아카데미 수상 기대감이 더 높아졌는데요. 윤여정 씨는 수상 소식에 한동안 말을 못 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여배 후보들도 응원해줬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the actor goes to Young-yoon, Minari. I don't know how to describe my feelings. I've been recognized by Westerners. Oh, it is very, very honored, and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I don't know, am I saying right? My English is not good. Yes, perfect. I'm very pleased and happy, and then thank you. Thanks for the SAG-AFTRA. 지난 주말 프로야구 SSG와 롯데의 유통 라이벌 1라운드에서 일단 SSG가 웃었습니다.
네, 인기 구단 롯데를 따라잡겠다는 후발주자 SSG. 신세계 특유의 공격적 마케팅도 시작됐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문은 SSG 모기업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먼저 열었습니다. 최근 구단 창단식을 앞두고 SNS를 통해 롯데가 야구를 유통과 잘 연결하지 못한다며 롯데 팬들에게 SSG로 오라고 부추겼습니다. 홈구장인 랜더스필드에 야구장으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커피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신세계 계열사들을 대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유의 유통망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젊은 팬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례적으로 야구장을 직접 찾은 정 부회장은 커피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해 직접 야구장 마케팅에 나섰고 팬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좀 예쁜 디자인의 좀 굿즈나 유니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좀 마케팅적으로 좀 더 이제 잘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노래방이라는 사직 야구장과 열성적인 팬층을 보유한 롯데 측은 아직은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 중입니다.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SSG를 의식한 듯한 문구를 올렸을 뿐 선수단도 진짜 고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야구판에서는 저희가 전국구 구단으로 인기도 더 많고 역사도 깊고 저희가 더 명문으로 있으니까 저희를 쫓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전에서 격돌한 두 팀의 경기에서 승리는 홈런 4방을 때린 SSG에게 돌아간 상황. 두 팀의 시즌 맞대결이 아직 15번이나 남은 것처럼 야구단을 활용한 유통 분야, 마케팅 전쟁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프로야구 정규 시즌 첫 주말에는 시원한 홈런포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네, 최정과 박병호, 나성범 등 토종 거포들이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지난해 루아스에게 뺏겼던 홈런왕 경쟁에 일찌감치 불을 붙였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대장정에 막을 올린 2021년 프로야구. 첫 홈런포의 주인공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잠시 미룬 NC의 거포 나성범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창단 첫 경기에 나선 SSG는 시원한 홈런포 4방으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소년장사 최정과 FA로 두산에서 이적한 최주환이 마치 경쟁하듯 2번씩 담장을 넘기며 SSG의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개막 앞두고 배팅 훈련을 하는데 제가 캠프 때 했던 그런 느낌과 좀 다른 느낌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 홈런 21개에 그치며 주춤했던 박병호 역시 일찌감치 홈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호쾌한 스윙을 되찾은 모습으로 에이징 커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개막 첫 주말에 터진 11개의 홈런은 모두 국내 선수들의 목. 나성범과 최정, 박병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포들이 나란히 홈런포를 신고하면서 루아스의 빈자리를 노리는 토종 강타자들의 홈런왕 경쟁은 일찌감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근처에서 화재를 신고한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출신인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3월에서 5월 인천에 있는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층 더 완연해진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한낮에도 19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출퇴근길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전 한때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구는 20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